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랄프 웬조,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의 저자인데요.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소형주 투자의 대가였습니다. 그 소형주와 대형주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상승했다는 그런 역사적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을 이제 니프티 피프티에 그 비교를 했었는데 이게 69년부터 74년까지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63년부터 68년까지는 소형주가 대형 우량주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았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통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70년대 인플레가 심했는데 74년 말부터 83년 중반까지 8년 반 동안 소형주의 기세가 등등했다. 때가 뭐 80년대 초반에 이제 금리를 뭐 한 20%까지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갔다. 그 다음에는 또 83년 중반부터 90년 말까지 7년간은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이제 한 94년까지 소형주, 94년부터 이제 00년까지가 유명한 그 닷컴 버블이고요. 그래서 지수가 제가 지난 10년간 뭐 S&P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그게 이제 기술주 열풍 때문에 그랬던 거데 이제 빵이라고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대형주, 기술주가 초강세였는데 그 넥스트 10년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미 지금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페이스북은 완전히 밀려났고 아마존도 좀 많이 밀려났죠. 그래서 향후 10년은 중소형주 시대, 가치주 시대, 가치주의 뭐 경기민감주가 가치주는 사실 아닌데 보통 PER이 낮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회사가 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머징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10년간 갔는데 이제 아웃사이드 넌 US가 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동향 파일을 이제 정치 테마주 관점에서 오늘 분석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한 거 리뷰를 잠깐 하면은 뭐 3분기 누적까지 실적은 이제 많이 작살났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높다. 그 PHC 파일 중에 이제 뭐 선두권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이 거의 500억 가까이 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최근에 했죠. 근데 뭐 규제를 완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 이거를 이제 철폐했고 그리고 나서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뭐 그때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판매가 그 통계가 좋지 않게 나왔죠. 감소했다고. 근데 이제 연말에 뭐 행사가 많고 할인이 많은데도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아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서 뭐 머스크 추가 매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떨어졌죠. 그 이후에. 그 왜냐면 파월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시장에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유가와 환율은 크게 변화는 없고요. 그 정치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이 견해는 인플레가 계속 떨어지는데 결국은 금리 조절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이런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하락할 것 같아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한국은 이제 금투세 영향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양 파일 수급을 보면은 저는 뭔가 이제 확실히 있다고 느끼거든요.
저번에 한번 5,000원을 넘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좋았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있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올리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기업이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자산 가치나 이게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엄한 거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정치 테마주로 예전부터 꼽혀왔었는데 주가의 이제 중요한 변수는 이겁니다. 지금 당대표 출마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내년 3월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뭐 할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이제 총선이 24년 4월인데 총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튀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한동훈 씨 지지율이 중요하고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이미 지지율이 상당하고요.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까지 같이 중요합니다. 요게 낮으면은 한동훈 씨가 한동훈 장관이 이 선거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부잣집인데 공부도 엄청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압구정동에 현대고등학교를 나왔고 73년생이고 뭐 아버지도 뭐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거기 이제 한국 지사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뭐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부잣집 아들이고 부인도 서울대 법대 출신 현대고등학교 후배고 완벽하게 뭐 부잣집 엘리트고 패션 감각 좋고 그리고 또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법학 석사를 땄고요. 검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그리고 좀 만화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타협을 안 하고 뭐 정재계 거물도 수사하고 계속 검사가 돼서도 뭐 연수원 성적도 최상의 성적이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의로우면서 부잣집 아들의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어떤 꼰대 같은 느낌이 전혀 없고 그래서 MZ 세대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정치 경력이 부재하다. 그래서 그 정치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정치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갑자기 그래서 뭐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총선에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 나오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대선으로 직행한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랬지만은 글쎄요. 그리고 홍준표 그 시장이 이제 얘기를 한 게 검사 마인드가 빠져야지 이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검사의 건조를 빼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건데, 그러니까 선악 구분의 세계가 명확하죠. 근데 정치는 선악이 공존하는 아수라판이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대성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곤조 때문이다. 자기도 곤조 빼는데 8년이 걸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정치 경험이 전무해서 이게 단점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흡사한 점이 많아서 리틀 윤석열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높아야지 등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Z 세대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 왜냐면 이게 꼰대 같지가 않고 세련되고 말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합니다. 배운 사람 티가 엄청 나죠. 다른 사람은 배웠는데 말을 잘 못해서 배운 사람이 맞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리고 민주당의 헛발질로 민주당에서 견제를 엄청 했는데 워낙 논리적인 언변 그리고 어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느낌이 확 오게 이렇게 말을 잘해갖고
그래서 뭐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나가고 지지율이 그래서 팍 쳤죠. 본인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 공통점이 있죠. 여야 가리지 않고 법대로만 했다. 정의로운 인물이다.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모두 수사했다. 그러니까 MZ세대가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있죠. 어떤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비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윤여준 씨 평가가 있었는데요. 정치 소질 없어 보이니까 정치하지 말라. 자기 생각을 간명하게 논리화하는 능력이 있어서 전달력이 좋다. 대중들한테 어려운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정치는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쪽에서 큰 일을 하면 좋은데 망가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해창 씨 보좌 했을 때도 정치라는 건 재판하는 게 아니라서 유죄도 무죄도 아닌 경우가 많다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 했다. 그러니까 본전을 못 버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출마설이 있었는데 그때 여론 뭐 국민의힘 내부도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때 이제 급락을 한 거죠. 12월 7일인데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나 뭐 평론가들 평가가 지금 법무부 장관 취임한 게 이제 아직 뭐 1년도 안 됐고 정치 경험이 전무한데 집권 여당의 수장이 된다. 그 단번에 이렇게 간다는 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하면 차기 당대표 후보가 유승민 씨인데 중요한 게 이제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 뽑는 걸로 바꿨습니다. 어제부터. 어제 이제 결정을 했죠. 결선 투표도 50%가 안 되면은 뭐 재투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게 나왔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나경원 전 의원, 한동훈 장관 다 이렇게 원희룡 장관, 안철수 의원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지율이. 그래서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에 이렇게 출마는 안 하겠지만 총선은 결국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지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최측근이니까요. 40% 이상 유지돼야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급등해서 뭐 6개월 만에 40%대를 지금 넘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30% 이하까지 갔다가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 비판, 노동연금 교육 분야 개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체화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4%까지 찍었다가 41%. 더 민주당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지금 굉장히 좁혀진 상황이고 44, 43.7%, 41.4% 이렇게 됩니다. 12월 3주차 기준으로.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뭐 자신감을 얻었고 최근에 화물연대 강경 대응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3주차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조건이 된 거죠. 최측근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러면 총선 출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선언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내년 어느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뭐냐면 여당이 이제 차기 총선에서 한 장관을 내세워서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전을 펴는 곳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제2의 윤석열 아니냐 검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예측도 어렵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가 차원에서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진보 보수 뭐 중도 가리지 않고 조사를 하면은 보수 진영에서 유승민 의원이 22%, 1인데요. 한 장관이 2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보면 한 장관이 39% 압도적으로 1위죠. 오세훈 시장, 홍준표 다 제쳤죠. 그래서 대중적 지지도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선함이죠. 보수 진영은 대부분 막 호통치거나 막 꼰대 같고 그 말을 잘 못하죠, 논리적으로. 근데 막힘없는 언변, 이게 좀 문어체 같은 느낌이 저도 듭니다. 뭐 저거를 구어체로 한다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독서도 많이 했지만은 어떤 연습도 많이 한 것 같고 재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검수안박, 부패완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제2의 윤석열이 갖는 정치적 한계는 아직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과거에 뭐 가리질 않았죠. 검사 시절에 뭐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 나는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듯이 재벌이든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검사 시절에 국민 지지율이 어느 순간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정치판은 들어와서 대통령까지 된 거죠. 그럼 한동훈 장관도 그냥 뭔가 정의로운 사람이죠. 진짜 한마디로. 여야 가리지도 않고 그냥 법대로만 하는 꼿꼿한 사람인데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 야당에서 견제를 하다가 오히려 띄워진 거죠. 그 신드롬이 불고 있는데 또 언변까지 뛰어나서 이렇게 되면 같은 케이스죠. 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지율이 엄청 나오면은 사람이 이상 하게 되겠죠. 정치 참여 가능성이 높다. 총선에는 전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럼 내년 어느 시점에 밝히겠죠. 뭐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총선에 나온다 그러면 내후년은 늦으니까. 뭐 총선을 건너뛰고 대선으로 직행한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비중을 확대했다가 상승 시에 비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억을 이제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비중을 확대했다가 뭐 1억이 만약 넘었어요. 그럼 1.5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BEP를 넘어서서 플러스가 나는 시점에 다시 1억으로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비중을 뭐 너무 이제 낙가적인 시나리오로 비중을 크게 가지고 가면 나중에 이제 심리적으로 좀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포지션을 구축하라. 뭐 몰빵보다는 이렇게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비중 확대했다가 상승 시에 내가 1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1.5억까지 늘렸다 그러면 1억에 다시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거죠. 왜냐 27년 대선까지 저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는 출마 안 하겠지만은 왜냐면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국민들이 띄워주는데 하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면은 아마 법무부 장관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싸우면서 안 하고 로펌으로 갔겠죠. 돈이나 많이 벌면 되니까.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 52주 저점이 2,49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 진짜 1등을 하고 정치인을 했는데도 1등 1위로 나오고 뭐 대선까지 가고 그런다. 그래서 막 인기가 신드롬이다 그러면 텐베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제가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쓴 건데 상상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하여튼 정치 테마주는 재밌습니다. 펀더멘탈을 받쳐주기 때문에 제가 동향 파일을 조사를 한 거지. 막 뭐 감사 의견 한정을 받고 이런 회사는 제가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